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랠리를 멈추고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실물 경기의 암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는지 2주 안에 보고하겠다면서 협정 파기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가 크게 뛰면서 에너지주가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16만 명 증가로 나왔는데 예상치 300만 명을 조금 뛰어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차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1611, 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무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무 트레이더님 또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아니죠. 이제 2주일 만에 연휴를 보내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주 만에 찾아뵙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지수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와 있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코로나는 정말 다행스럽게 작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거리에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서 여기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2주 전에 제가 왔었을 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증시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오늘 우리가 목요일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약간의 조정 얘기를 조금씩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너무 달린다. 이래서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주 정말 어떻게 달리는 것에 올라타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1시간 동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황금연무 트레이더님의 전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쭈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만 고생하시면은 또 네. 즐거운 주말이 오니까 네, 오늘 저희와 같이 1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또 전문가 중에 전문가 또 황금연무님 나오셨으니까 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긴 연휴가 없어서 이제 주말만 좀 앞으로는 네, 즐거우실 것 같은데. 끝났죠, 뭐. 네. 자, 오늘도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해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오늘 지수 선물, 크루드 오일, 골드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1.8%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88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47% 상승입니다. 9,08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6.8% 상승입니다. 2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8% 상승입니다. 1,70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079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이 강하게 좀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9,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27달러 선 굉장히 그래도 그동안의 하락을 딛고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유로 FX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코로나의 이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뭐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미중 이제 2차 또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기껏해서 부양책으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기껏 뭐 이 정도로 좀 바치고 있는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굳이 이걸 상쇄시키면서 뭐 피해를 줄 네. 뭐 필요가 있나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이러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쵸. 그래서 조금 미중 이제 2차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좀 기우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 또한 좀 증시를 떠받치는 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는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껏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증시를 괜히 이렇게 또 이런 언행으로 또 뭐 갑자기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또 시장의 한편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소식들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00포인트가량이 올라줬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더 확대해서 335포인트가량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4,00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5% 상승해서 2,89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4%가량 올라서 거의 9,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네요. 8,97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뜬 속보를 살펴보시면 유가 반등과 지수 반등 기대감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유가가 총 30% 가까이 올라줬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에 WTI 선물 지수가 역대 최대급으로 반등을 한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주들 많이 위기를 겪고 있었던 호텔주 힐튼이나 MGM 같은 경우도 지금 1.8%, 1.7%대 각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카니발이나 크루즈라인, 여행주들이 지금 반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지수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발표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7만 건이 발표가 되면서 총 3,350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외신 소식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협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1단계 무역협상을 파기하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양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1차 무역협상에 대해서 대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이 류허 부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식 대화를 가진 건 지난 1월 달에 미중 무역협상 서명을 할 때였는데요. 원래 그 서명을 한 이후에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양국 간의 갈등이 좀 많이 격화되면서 이 예정보다 조금 더 빨리 대화를 갖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요.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인데 그중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상환 거부까지 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무역 전쟁을 넘어서 국채 전쟁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소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먼저 이 국채 상환 의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는 방법으로 맞서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의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이 미국은 미국 국채를 가진 다른 나라에 채무 상환의 의무를 지고 있고
신용은 신성한 것이다 라면서 만약 미국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신용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리 커들러 위원장 역시 이 미국 국채 상환 거부에 대해서 미국이 이 상환 의무 신용 절대적으로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다 라면서 좀 이런 상환 거부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밝혔는데요. 신용이 추락하게 되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미국이 이 국채 상환을 거부하게 되면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달러화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어서 실제로 미국 정부가 행동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 지난 상반기까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하게 된다면 아마 자국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국이 이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할지 이 부분까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류어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다음 주 중에 이 대화를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조정을 거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제가 어제 연준의 회사채 매입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연준이 이달 초, 5월 초부터 회사채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크본드 ETF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연준이 아직까지 이 회사채 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켈슨 전략가는 연준이 아직 이 정크본드 회사채 매입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우량 등급의 기업들은 연준이 회사채를 사줄 것을 믿고 저번 달에 4월 초에 역대 최대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또 시장 투자자들도 우량 기업이든 정크본드 기업이든 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매수에 베팅을 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연준이 직접적으로 회사채 매입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회사채를 매입할 것이냐 이 방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최대 난제인데 그 방식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브라운 어드바이저리의 채권 담당자가 연준은 어떤 것이라도 사야 한다라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연준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회사채 시장에 발 담근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런 어조로 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연준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채를 매입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100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저평가된 은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활동이 좀 가속화가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금시장 전문가인 로스 로머는 지난 3월의 금값이 은보다 최대 125배까지 늘어났다.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113배까지 올라왔는데 평소에는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70에서 80배 이 사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배가 넘는 이 수치를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너무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값이 올해 3월 중순쯤에요. 온스당 11.62달러까지 내려오면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다시 반등을 딛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수록 은이 더 싸다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값이 1년 내에 2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값을 보시면 15.2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진다면 개인들도 이 매수세에 가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은값 상승에 점점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은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춘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S&P 500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고용 지표가 악화됐지만 이런 부분들 어제 조금의 반영을 했고요.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예상치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보이면서 점차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우리 두 분은 S&P 500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네, 저는 뭐 트레이더 입장으로 좀 봤는데요. 사실 요즘의 시장의 흐름이 우리 아시아장 때는 상승을 아주 가파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본장이 출발하면은 그 여파가 보통 장 출발하고 1시간 또 많으면 1시간 반 정도, 대략 한 12시 반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증시를 부양을 하고 경제를 부양하라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도 너무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유사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이런 가장 큰 그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는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악재를 만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기대가 뭐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거가 완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주식시장은 좀 따로 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자리를 저는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대감에 올라왔다면 기대감에 올라왔었을 때에 약간의 실망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초가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와로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상승을 한 거를 너무 많이 올라왔어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6일 날, 7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이 출발하고 보통 11시 반 뭐 이 무렵이 되면 차익 매물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그냥 5월 6일 날 새벽에 4시 때 고점 그리고 또 어저께 저녁에 5월 4일이네요. 4일 또 그리고 5월 6일 날에 8시 때 고점 그리고 오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었던 이 시간대의 고점이 거의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뚫어주려면 그러면 더 큰 뉴스가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락이야가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교육에 많이 쓰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소변을 봤는데 바지가랑이가 젖었다고 네.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올라타면 괜찮은데 소변을 봤으면 거꾸로 바람에 맞아서 젖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매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태는 바람 부는 방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맞으나 매도를 한다라면은 야 하락이야 자기가 하락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짧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들고 있기 때문에 짧은 매도를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기대감을 계속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장중에 장 개장 전에 계속 좀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돌아오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0 한 90선 정도에서 좀 계속해서 좀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취해봐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포지션은 어디서 잡아볼까요? 지금 보시면 저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네.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10분 차트 이게 10분 봉입니다. 10분 차트로 본다면은 봉 하나가 10분 동안 하락을 하면 심리적으로 깜짝 놀라게 돼요. 장대 음봉이 될 수 있죠. 자, 10분 동안에 아주 큰 하락이 나오면 장대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움직임이 작으면 단봉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올라왔었던 아침에 이렇게 오후죠.
오늘 5월 7일 맞죠? 네. 4시 20분대에 양봉을 만든 이후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었을 때의 봉 길이보다 큰 봉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왔었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말 꾸역꾸역 매수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음봉이 너무 깜짝 놀라서 손절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매도를 강력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지금 벌써 말하는 사이에 시점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2875 정도만 와도 뭐 크게 이렇게 손해볼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여져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혹시나라도 저런 얘기 때문에 나는 빨리 매도를 들어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거 뭐 어떤 지표를 갖다 집어넣어야만이 내가 매매할 수 있을 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보조 지표를 보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게 보조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CCI 정도로 갖다 설정을 해보면 네. CCI가 제로선을 지금 바로 이탈을 하거든요. 자, 제로선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보면 2875 나는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서 컷자리를 손절에 대한 컷자리를 조금 크게 잡으시고 네. 오늘의 여기 고점 자리까지 잡아보고 접근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CCI 지표가 지금 제로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힘이 조금 더 커지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매도 자리는 2875선. 그런데 이미 지나서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트레이딩 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준 차장님은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저는 여전히 뭐 코로나 완화에 네.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증시를 조금 더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요일이 되면 기분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내일은 어떻게 보면 회사 출근에도 약간 캐주얼 복장으로 출근을 하고 내일이 이제 기분의 절정인데 네. 막상 토요일 주말이 오면은 막 한 시간이 가는 게 막 불안하고 약간 그런 그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미국 증시도 목요일과 금요일 어디쯤이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 트럼프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미 제가 볼 때 트럼프한테 코로나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이미 끝났고 어떻게든 경제를 빨리 돌려서 빨리 이렇게 조금 경제가 빨리 회복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대선을 위한 네. 행보에 지금 코로나가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쵸. 잘 가고 있던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무너지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처, 뭐 트위터에 가끔 쓰는 이상한 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 지지도가 좀 많이 하락한 게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지지층 결증을 위해서도 이래 중국 쪽으로 약간 화살을 돌리면서 중국의 모든 게 원인이다. 나는 잘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뭐 무역 합의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무역 합의도 지금 뭐 옥수수라든지 대두의 수입을 중국에서 꾸준히 지금 늘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작년 같은 분기 대비 60% 이상 증가를 했고 주간 대비로는 지금 4월 달에 뭐 거의 뭐 몇백 프로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협정안에 자연재해일 때는 이런 협정안의 이런 이행 여부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두 쪽이나 옥수수 쪽 이런 농산물 쪽의 구매는 중국 쪽에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런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약간 중국 쪽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약간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금 잠재우려고 하는데 네. 미국이 실제로 아까 뭐 채권 전쟁도 나온다 그러고 이러는데 막상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제가 볼 땐 무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진짜 기껏해서 갖은 진짜 뭐 부양 정책을 써서 그쵸. 겨우 이만큼이나 버텨오고 이만큼 끌어올린 경제를 이런 무역 전쟁을 초래함으로써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그 트럼프의 표밭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쪽도 네, 있고 네. 팜벨트 그래서 이제 농산물 쪽이 있잖아요. 그쵸. 그 농장 지역.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이제 미국과 협상 중에 뭐 미국 쪽에서 뭐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어쩌면 이 팜벨트 지역의 그 농산물의 구매를 네. 늘려라 이런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행하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속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문제는 이제 소비 측의 문제인데 사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제일 처음 시작된 건 이제 중국발 뭐 공급망의 붕괴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쵸. 원유 사태로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소비, 뭐 공장 뭐 이러다가 이동 제한령까지 내면서 결국은 끝내는 이제 소비 문제로 들어왔거든요. 네. 소비가 살아나야지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이제 2008년, 2009년 때를 돌아가 보면은 2008년 중반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계속 소비가 마이너스세를 보이다가 2009년 초에 1월 달, 2월 달 이 정도에 잠깐 1.5% 정도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던 소비가 약간 보복적 소비 그쵸.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네네.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때 소비가 살아난 게 그 1월 달에 잠깐 플러스로 되고 그리고 계속 또 마이너스가 되다가 2월, 3월에 이제 오바마의 부양책이 약간 효과를 보면서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살아난 건 6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때 고용 지표가 살아난다고 말을 한 거는 그 실직자 수가 막 뭐 70만 명이었다. 최저치다.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난 건데 지금 저희 4월 달 예상치가 마이너스 2천만 명이잖아요. 네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비가 그때처럼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때도 살아나는데 거의 뭐 몇 개월이 거의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건데 지금 실업자 수나 이런 걸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소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소비도 살아나면서 이렇게 모든 게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거의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짧게 봐야 1년이에요. 소비가 살아나는 데는. 네, 네.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오늘 나온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에서 조금씩 이제 그 줄어들고 하향세를 있죠. 보이긴 예. 있긴 하는데 2008년, 9년 때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67만 명이 고점이었고 네. 그 뒤로 뭐 5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되면서 살아난다고 한 거였는데 지금의 이제 하향세는 그때의 고점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에서 지금 그쵸? 시작되는 하향세이기 때문에 이 사태로 가면은 소비는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목요일, 금요일 같은 상황이지만 곧 토요일이 오고 이제 진짜로 일요일 이제 오후가 되면. 진짜 한 시간 가는 게 아깝듯이 이제 실질적인 지표나 이런 고용 지표 뭐 이렇게 문 닫는 이런 공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피해가 극심해서 결국은 수익성화, 그리고 문 닫는 공장들도 생길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수,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쵸.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초반에는 이 공급단의 문제였는데 이게 점점 팬데믹으로 번지고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는 소비의 문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미증시의 지금 상승은 사람들이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대감에 끌어올려지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지금 S&P가 2874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 그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셨던 2875선에서의 매도가 가능할지 또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수 선물 마무리하고요.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일이 27달러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중국의 이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4월의 수출이 예상은 마이너스였는데 예상을 깨고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453억 달러 이렇게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호조로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일 방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준 차장님은 매수,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은 관망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오늘 왜 관망일까요? 아니 사실 우리 지금 이제 7월 물들을 거래를 네, 하잖아요. 네. 사실 6월 물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네. 7월 물도 거래를 하는데 저 지지난주에 왔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6월 물이 마이너스 갈 수 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 그렇게 마이너스 갈 수 있는데 왜 이제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다 전 세계 전 국민한테 마이너스 가니까 매도해밖에 더 돼.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가 올랐어? 100%가 올랐어요. 그날이 전 기억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날 거래를 하면서 매수로 거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11.4불이었는데 지금 6월물이 7월물은 27불대고요. 6월물을 본다면은 현재 크루드 오일이 아주 증권사에서 뭐 계속
뭐 위험 리스크 썼는데 지금 25불이 100%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대중의 주머니에다가 행복을 꼽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제가 그런 얘기죠. 개미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 그런데 대다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줄 알고 뭉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거 뭐 ETN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오일이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매도로 막 들어간 사람들. 앞전에는 매수로 들어갔다 다 죽었는데 이제는 네. 또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매도로 들어간 사람도 또 죽었을 거야. 2번 죽은 일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선수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팔아먹죠. 당연히 팔아먹죠. 유가 감산이 뭐 하루에 6,000배럴인가요? 이렇게 감산을 한다라고 하죠. 네. 실질적으로 감산이 5월 1일부터 감산을 하기 시작을 네. 합니다. 자, 감산을 하는 건 좋고 시장에서 그 역할은 해줬는데 이제 공장이 제대로 막 돌아가줘야 되죠. 감사한 역할,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비행기도 다시 떠야 되고 하는데 그 시기는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유가가 레벨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50불을 가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현재 뭐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어저께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냥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오후 5시에 있었던 거가 23.7불이었는데 그 유가가 2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또 상승폭이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과연 6월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그럼 30불을 바라보고 살 거냐, 35불을 바라보고 살 거냐 너무 막연하지 않냐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관망이지만 트레이딩을 난 한다면 차라리 나는 매도를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차라리 편하다. 매도는 무조건 빠르게기 때문에 네. 먹고 나오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매도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전략 주셨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원유 쪽에는 지금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금 감산 이행을 모처럼 잘 지키고 있고 지금 보면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875만 이제 하루에 생산량이 그 정도인데 그 2009년 이후로는 최저치라고 해요. 네. 지금까지 맨날 감산한다고 하고서는 되게 안 지켰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꾸준히 지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재고 발표 보면은 원유도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고 특히 가솔린 쪽은 아예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지금 재고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정제시설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70%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공장이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네. 또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쓰는데 중국에서 또 해상 저장 탱크를 이번에는, 네. 그래서 5월 달에 뭐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척당 만드는 게 보통 유조선 같은 경우는 뭐 1년, 길게는 뭐 2년까지 그쵸. 걸리는데 이거는 몇 주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탱크당 5천만 배럴 정도를 5천 배럴 정도를 이제 가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저번 6월 달처럼 그러니까 5월 달처럼 그 진짜 실물 인수 뭐 인도 이런 과정에서의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경험이 생길 것 같으면 진짜 실제로 이 저장 탱크를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5월 달 같은 사태가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지금 그 VLCC 그래서 원래 대형 유조선을 요즘은 사서 거기다가 그 원유를 저장해 놓고 둥둥 띄었잖아요. 그래서 그 VLCC 빌리는 값이 막 원래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던 게 하루에 1억 넘게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지금 4월 달에 그게 20만 불, 한 2억까지 갔다가 지금 갑자기 한 4분의 1 정도 수준, 한 5만 달러 수준으로 확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원유 저장 이쪽 수요가 조금 줄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5월 달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 또 오클라호마 쿠싱 쪽에 그쪽에 이제 주요 저장고인데 그쪽에도 지금 200만 배럴밖에 그 재고가 증가를 안 했다고 해서 네. 이런 것도 다 지금 사실 찾아보면 진짜 좋은 뉴스밖에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뭘 하락한다고 하면은 뭐 차익 매물에 대한 약간 이런 흔들림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감산도 시작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는 좀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5월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유가가 나온 게 이제 실물 인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던지면서 그렇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저장고가 그동안에 다 차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좀 상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연모 트레이더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준 차장님은 거시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주시니까 두 부분 조합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 코로나 폐쇄로부터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너무 흥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늘 10% 상승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곧 그 상승이 저항선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WTI 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부딪히고 또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겪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과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수요가 저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원유 저장고 문제가 크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WTI가 저항선, 상승선에 좀 제한적인 폭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컬리 학자는요, WTI 선물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제 재개가 되면서 바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석유 수요는 여전히 낮게 유지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석유 허브에서 전체 물량 중에서 83%나 지금 사용 중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주의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 투자자들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MUFG 은행의 코마는요. 오펙 플러스의 감축을 고려해도 5월에 잉여 석유량은 최대 690만 배럴까지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6월부터 천천히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 전에 5월불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MUFG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이 수요와 공급이 점점 평행을 맞춰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32달러 선,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28달러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5일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가 관련한 속보들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유가 5일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골드로 넘어가서 골드 짚어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지금 일봉상으로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7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1701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준 차장님이 관망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자, 연모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그렇죠. 우리 준 차장님은 골드 매수맨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관망맨이 네. 되셨는데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달러가 급등을 하면은 보통 이제 유로가 급락을 하고 실버가 하락을 하고 골드가 하락을 하죠. 달러로 네. 결제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상태에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00에서 100.20 현재는 100.38 정도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승이 이제 이렇게 상승폭이 막 달러 인덱스가 다른 어떤 유가들처럼 쫙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5월 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요 화면에 있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이 달러 인덱스의 현재 5월 달의 기준에서는 지금 가장 최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고가를 보이면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최고가를 보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 그 골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골드는 어찌 보면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골드 매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준 차장님도 당연히
뭐 회사에서 거래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저만큼 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왜냐하면 저는 23시간 한다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정보권들을 다 보거든요. 그럼 호가를 먼저 봅니다. 아, 이거는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골드가 현재 거래량이 11만 2천 주가 거래입니다. 자, 호가의 움직임은 되게 큰데 지금 우리 23시간 거래하는 거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11만 2천 주가 거래된다는 얘기는 거래가 적다는 얘기죠. 관심은 골드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급등하는데 골드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관심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유가에 오일에 크루드 오일에 집중됐었고 S&P라든가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구리라든가 이런 비철금속에 아주 그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그동안에 골드 요즘 다 봐보세요. 골드를 마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바보가 된 듯한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보면은 결국 항상 제가 얘기하는 누군가는 벌써 선수로 매도를 치고 있다. 워렌 버핏이 실력이 나빠서 항공주를 다 팔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 큰 네. 손실을 안고도요. 그만큼 골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짧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거래량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거래 대상에서 지금은 약간 열에 좀 비켜서 있어야 된다. 원하는 자리에 내가 충분히 들어가서 거래를 해서 매수를 해서 간다거나 그러게 너무 적고 그래서 분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건 일봉입니다. 일봉. 네. 자, 일봉인데 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지난 3월 달에죠. 3월 달에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안전자산이 급등을 하는데 왜 골드 왜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때가 달러 인덱스가 급등할 때였었어요. 자, 이런 상승에 갔다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일봉에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이 골드는 1,600불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기 플레이는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롱 플레이로 봤었을 때 네. 현재 기준에서도 한 500틱 정도는 하락에 대한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에 저는 골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지금 5월 달에 현재 기준에 가장 고가라고 한다면 걔가 내려오면 얘는 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반등의 폭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100.37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골드는 상대적으로 또 하향을 하게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골드는 매도 의견을 일단 주셨고요. 준 차장님은 오늘 관망을 주셨어요. 네. 저는 뭐 골드에겐 너무 똑같아서 아까 네. 그 워렌 버핏 얘기 아시겠지만 네, 항공주. 네, 워렌 네. 버핏이 항공주 이제 그 디귿으로 시작하는 항공주를 평단가 46불에 엄청 분석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27불, 28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워렌 버핏 분이 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지금 그 가격보다 훨씬 아래면 안 들어가면 바보 아니야?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전 항공 매각하겠다 이러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인생이 참 그렇구나 하고 느꼈는데 아무튼 골드는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뭐 계속 여전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1900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네.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약간 뭐 물론 안전자산 측면 쪽으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기회비용 쪽으로 증시 아니면 지금 돈의 흐름은 증시 아니면 그냥 달러 이렇게밖에 네, 가고 네.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상품들 쪽으로도 뭐 원유 쪽이야 지금 워낙 그냥 막 여러 가지 이슈로 그냥 왔다 갔다 투기꾼들도 많이 몰려 있고 그런 시장이고 실질적인 뭐 개인들의 돈이라든가 뭐 기관 투자자다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지수 쪽 아니면은 그냥 달러 이렇게밖에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달러가 오늘 황근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확인했더니 또 100이 조금 넘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반 아니면 증시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 반이지 지금은 사실 금 쪽으로는 조금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됐다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오를 여지가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실질적인 실물 지표와 그런 거와 함께 약간 불안감이 생기면서 골드 쪽으로 조금 자금이 몰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골드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큰 하락도 없지만 큰 상승도 없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네, 관망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는 뭐 상승의 에너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 그리고 달러 쪽으로 조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는 좀 소외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 준 차장님 관망 의견 주셨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제가 하나 더 붙여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골드하면 안전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과거만 해도 우리 코로나 전만 해도 골드가 상승을 하면 국채가 같이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용지표가 내일 또 나오는데 그렇게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고용지표 나왔을 때 골드 급락하죠. 국채 급락을 했는데 지금 국채가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국채가 이만큼 올라오면 골드도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씩은 아까 제가 거래량 얘기한 것처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국채와 또 함께 연관 지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골드 정리하도록 하고 저희 유로 FX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지금 4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오늘은 0.1%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유로는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연모 트레이더님의 전략 확인할게요. 유로는 달러 대비 유로가 강세냐. 달러가 강세면 유로는 하락이고 달러가 네. 약세면 유로는 상승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달러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달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달러가 주춤거리면 아마 유로는 약간의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로의 그냥 큰 전략은 올라오면 매도 치면 되는구나. 올라가면 매수를 해야지가 아니라 올라오면 매도를 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유로가 보면은 사실 낮에 주로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낮에 올라가고 외려 밤이 되면은 예를 들어 미증시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제가 화면에 올려놓은 게 이게 120분인데 봉 하나가 2시간짜리예요. 네. 근데 봉 하나가 2시간짜리면 사실은 굉장히 큰 파도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오는 상태인데 그냥 기술적인 거로 단순하게 보면 쌍바닥이겠구나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추격 매도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달러 인덱스가 살짝 하락을 해서 유로가 다시 반등을 하면 그냥 매도를 쳐라. 그럼 매수를 먹는 힘보다는 매도를 보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관점인데 이 유로 같은 경우 1.08800 그러니까 우리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인데요. 여기를 넘는 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넘으려면 아마 이런 종목이 상승하면은 아마 이때쯤 되면 골드도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유로도 상승하고 뭐 이런 흐름으로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골드도 같이 상승하고 뭐 이렇게 종목군들이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길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오늘 5월 2일부터 우리가 이게 이제 봉 하나가 제가 2시간짜리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드려 보면은 이렇게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세는 아예 안 들어오고 그냥 온리 매도세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로는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5월 2일부터 해서 계속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을 때 유로는 살짝 반등을 하겠죠. 그럴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준 차장님도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 네.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게 월봉인데 네. 월봉으로 보면은 지난 저점이 이제 2016년 12월 달에 1.036 요 정도까지 갔었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지금 2018년 거의 초부터는 계속 쭉 하향세 장기적인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때부터가 계속 지금 부채가 쌓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때 상승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뭐 독일과 영국의 뭐 힘이 이제 제가 볼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남부 쪽의 네, 유럽 네. 국가들은 이때도 계속 부채를 쌓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과연 여기서 유로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달러가 지금 강달러로 약간 그쵸. 가는 기조기 때문에 이 기조는
당분간 이게 이렇게 월봉으로 보는 이 장기 하향 곡선이 몇 달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네. 중간중간 뭐 일봉으로 보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방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도 유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 월봉으로 지금 확인을 하니까 더 또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유럽 같은 경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달러는 이전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는 앞으로 추후에 몇 달 동안 더 이렇게 좀 하락하는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뭐 저희 1시간 동안 다 짚어봤는데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하겠는데요. 연못 트레이더님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금연못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부분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실시간 네. 유튜브 방송을 하듯이 실시간으로도 하고 또 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의 투자로 하면 대부분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실전 투자를 하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기살리기 이런 코너를 네. 좀 해봤는데 실전 투자를 하면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어찌 보면은 우리 뭐 다른 일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오히려 뭐 주식이든 파생이든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도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증거금이 되게 많이 좀 올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돈에 눈이 먼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자꾸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해외 선물을 잘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한 방 크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오늘의 내 목표가 30만 원인지 또는 아니면 50만 원인지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의 경험을 비교해 본다면 50만 원, 100만 원 벌기 쉽거든요. 근데 벌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볼까? 이런 실증이 나는데 그게 보통 투자자들을 망치는 네. 하나의 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목표치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